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최종심 3심 선고 날짜가 잡혔습니다. 모레 5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이 대법원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최종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재판인데 1심에서 유죄였다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죠. 그 판결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결론을 내는 건데요. 그 배경과 결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첫 소식 이세아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심 선고 날짜를 밝혔습니다. 모레 오후 3시입니다. 지난달 26일 2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36일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당초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됐지만 대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5월 10일 전으로 선고일을 정한 겁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발언과 김은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돼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유죄가 선고됐고 2심에선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볼지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 선고로 기소 2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면 대선엔 나설 수 있지만 자격 시비는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결정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길은 막히게 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선거법 재판, 이 배당부터 선고일 지정까지 그야말로 속도전입니다. 주심을 정하고 대법관들이 첫 심리를 한 지 단 9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 심리에 대법원이 쓴 시간은 정확히 일주일입니다. 지난 22일 대법원은 이 사건 주심 대법관을 정했고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당일 오후엔 대법관들이 모여 1차 심리를 열었습니다. 2차 심리는 이틀 뒤 진행됐고 오늘 선고일까지 정한 겁니다. 통상 한 달에 한 번 여는 전원합의체 심리 관례를 깨고 일주일에 2번 심리한 것도 파격이었습니다. 선고 날짜를 정한 지 이틀 뒤 선고가 결정되면서 재판부 배당 9일 만에 결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3심은 2심 종료 후 3개월 안에 선고해야 하는데 이 후보 사건의 선고 시한은 6월 26일이었습니다. 이 시한보다 56일이나 선고가 당겨진 건 결국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과 결부된 사안인 만큼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결론을 서둘렀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빨랐다고 하지만 참 오래 걸려온 사건입니다. 김문기 모른다와 백현동 협박 발언, 지난 대선 경선 때부터 나온 발언이 이제야 나오는 겁니다. 기소 3년 만에 나오는 최종 결정 뭘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시장할 때는 이 사람의 존재를 몰랐다.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까지 포함해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토부 협박 발언과 김 처장과 골프를 같이 안 쳤다는 발언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이 후보의 항소로 시작된 2심에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월 재판부가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즉각 상고했습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지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날지는 이틀 뒤에 알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한 기자 사회부 법조팀 자영길 차장 나왔습니다. 네, 대법원이 모레 이제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드디어 이제 최종심 판결을 내린다고 예고를 한 거예요. 이게 근데 이례적으로 빠른 거라면서요? 네, 이 사건을 보면요. 초유가 아닌 점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재판입니다. 일단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직접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재판부에 회부한 게 초유의 일입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에 바로 대법관들이 모여서 심리를 하고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바로 열었던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것도 그 속도가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라는 건 이제 대법관들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어떻게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대표 사건은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 포함해서 12명이 심리를 했습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인데요.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향을 따지자면 중도 내지 진보적 성향이 아니냐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주심보다 오히려 이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역할이 더 크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담이 되는 사건을 대선 전에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이런 방침을 세운 게 조 대법원장입니다. 선고일도 직접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면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고일을 빨리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유죄와 무죄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 게 아니라 한쪽으로 의견이 몰렸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 시기가 이제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는 대선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잡은 거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후보자 등록하기 전에 선고일이 잡히면서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세 가지 결론 모두가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2심 결론을 유죄하면 무죄가 확정됩니다. 반대로 유죄로 봐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면 파기환송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2심 결론이 틀렸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유죄를 확정 지어버리는 파기 재판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만약에 후보자 등록한 이후에 선고일이 잡혔다면 파기 재판을 할 경우에 대선 후보를 바꿔버리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경우의 수는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 등록 전에 선고일이 잡히면서 일단은 이 세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했지만 이게 회부 후에 9일 만에 단 9일 만에 선고하는 걸 보면 2심 때 무죄 결론을 그대로 가려는 것 아니겠느냐, 바꾸려면 좀 더 오래 보지 않았겠냐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네, 그런 관측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대법원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가 4만 건이 넘습니다. 대법관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판결만 해도 10건에서 15건 정도 되거든요. 전원합의체 회부 기준으로는 9일 만에 선고가 나는 거지만 사실상 검찰이 상고한 시점부터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대법원으로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서 하는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충분히 심리할 시간은 있었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또 있지만 다른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능성 한 번씩 살펴보죠. 무죄가 확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한다면 이 대표는 무죄가 확정이 되고 사실상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던 채로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유죄라고 대법원이 보더라도 대선 출마길이 열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를 꼽자면 파기환송이 있는데요. 유죄 취지로 판결이 나는 거지만 2심 재판을 다시 하는 겁니다. 형량은 두 번째 2심 재판 결과가 나와야 형량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대선 출마 자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는 후보라는 꼬리표가 선거 기간 내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판결로 이재명 후보가 못 나오는 경우는 바로 파기 재판이라는 건데 가능성이 법조계에서 있다고 봅니까?
네, 일단 법 쪽에서 예측하기로는 파기 재판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파기 재판으로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대법원이 직접 야당 후보를 바꿔버리는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런 선택을 하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일련의 과정 전부가 굉장히 초유의 이례적인 일이 연속이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제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 유권자들이 그런데 이번 대선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를 바로 이 판결을 꼽았다면서요? 네, 채널A가 유권자들에게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대법원 판결이 42.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선의 최대 변수가 이틀 뒤면 결론이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가 여러모로 중요하겠네요. 한은 기자, 자연길 차장과 살펴봤습니다.